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척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절거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승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승케 하소서. 아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내게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우리 한민족, 한반도에 사는 모든 민족 가르쳐달라 하는 이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전체가 힘을 얻고 또 세계 홍익인간의 분명한 자리를 지켜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33절에 내게 가르쳤었어 한다면은 나머지도 다 내게 우리 민족에게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게 내려봅니다. 오늘 왜 이 표현을 하느냐. 오늘 제목이 28번이네. 28번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민족, 한반도 민족 형성론. 좀 말이 좀 깁니다. 형성론, 아마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지. 분명한 건 아닌데, 전혀 터무니없을 것도 적지 않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 민족 형성론, 이런 겁니다. 좀 설명을 우선 도입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번 고려를 해보죠.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왜 이런 제목을 교회 목사가 하게 될까? 하는데 하나의 관점이 있는 거죠. 뭐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냐면은 1945년이 제가 이제 그 연대에 비슷하게 내가 1952년생이니까 1945년에 한 연대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 민족만 해갖고 8월 15일 해방됐다 이렇게 보는데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이제 세계 인류 가운데 우리 민족의 위치를 한번 보는 거죠. 1945년 1월 며칠은 모릅니다. 1월 달에 태평양 전쟁 중에 폴란드에 있는 독일군이 소련군한테 밀리는 중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이에요. 소련군에 의해서 독일군을 막 몰아낼 때 독일하고 소련하고 중간에가 폴란드란 나라에서 거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수용소죠. 600만 명을 거기서 죽였다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련군이 진군해갖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갇혀가지고 죽어가니까 진격해갖고 유대인들 문을 열어줍니다. 그 사건. 그리고 이제 1945년 되면 2차 대전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사건과 1945년에 또 유엔이 결성이 돼요. 유엔이 여기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1945년 8월에 해방, 8월 15일 해방. 일본 나름대로 태평양 전쟁하고 2차 대전에 하나의 파트로 맡아갖고 아시아 쪽은 자기들 맡겠다 이랬던 거고, 근데 미군하고 싸움해가지고 그냥 폭삭 내려앉았는데 원자 폭탄에서 결국 우리가 해방됐어요. 원자 폭탄의 힘으로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에요. 근데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1948년 5월달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는 힘이 돼가지고 한 3년 지나고 나서 5월달에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기들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나라를 건립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1948년 5월달에. 그럼 대한민국 1948년 7월 달에는 대한민국이 헌법, 지금의 그 대한민국 국호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재헌 국가다. 헌법을 공포해가지고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는 나라 형태를 갖췄다. 1945년에 해방된 걸로 표시하고 1948년에는 이제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래서 재헌국회 해가지고 그 재헌국회가 거기서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 7월 17일 우리가 재헌절 하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948년 5월달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에서 독립을 국가를 건립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 1945년에 신설된 유엔에서 결정을 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영국하고 막 이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 거, 그것을 기준해서 유엔의 기준 통해서 이스라엘이 5월달에 독립국가로 이제는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주변 나라. 근데 주변 나라에서는 없는 나라가 갑자기 생겨갖고 나라를 건설해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는 이게 뭐냐 이래갖고는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건국을 선포하면서 바로 전쟁을 선포해버려요. 주변 나라 국가에 자기 나라에게 공격하는 나라는 우리는 공격한다 이래갖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1948년 그래서 한 2년 지나면은 1950년에 대한민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공산군에 의해서 공산당에서 완전히 밀려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재헌국회 1945년 1945년 해갖고 1950년에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1945년에 유엔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던 그 유엔군이 파송해가지고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돕자 해갖고 16개국이 우리나라 파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그때 일어난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나는 그 전쟁 1945년, 1948년, 1950년 일어난 그 전쟁이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휴전이라 그래갖고 종전이 아니에요. 아직도 휴전이라 전쟁 중에 있어요. 그 지금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미사일을 갖고 쏘겠다 하고 지금 준전쟁 상태로 지금 몰고 가는 이런 때에 이스라엘은 그때 전쟁 선포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당당하게 어느 국가도 이스라엘을 넘보면서 무시한다든지 그 나라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 무시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너가 국가 아니다. 유엔에 성립된 그거 아니다. 라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당당해요. 전 세계에서 아주 힘 있는 파워 국가. 전쟁 한 번씩 선포해가지고 항상 그는 전쟁 국가니까 선포하고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도 전쟁 위험이 전쟁에 대한 위험 자체가 우리는 전쟁이라면 아주 어디로 갈까 하는 정도는 된데 거기는 전쟁이라는 것에서 전혀 끄떡도 안 하는 거야. 그 나라가 전쟁을 해서 사라질 것이다.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이런 지경에 되어 있어요. 이런 지경.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고 이래 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교 1945년에 나타난 이런 일련의 사항을 우리가 비교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닌 그리고 내가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는데 1950년 45년 저변에서 이런 내용과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한번 비교해서 볼 때 있어진 지금 있어진 지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질문을 한 4개 정도 해보려고 그래요. 4개를 해서 지금 끝내려고 그러는데
한반도 민족의 형성론이라는 형성,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래 설명을 이제 하면서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있었다라는 내용, 이스라엘은 지금 생긴 지 한 70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 비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나라 생겼잖아요. 그 나라가 없어질 우려,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 있는 우려, 대한민국이 없어질 우려, 이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한반도가 우리 민족이 나라가 만약 지금 전쟁, 지금 뭐 북한하고 또 미국도 막 이렇게 지금 항공모함도 올라온다 사고 지금 핵무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 때문에 살았다, 우리가 해방됐다 싶었는데 이제 북쪽에서, 전에 남쪽의 핵무기 공격 때문에, 남쪽의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에 있는 우리가 살았다 이랬는데, 해방됐다 했는데 이제 북쪽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핵무기에 대한 이 지금 두 어떤 이슈가 또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위험이 오는데, 전쟁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만약에 국가 없는 나라, 국가가 꼬마 없어졌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없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할 때 한반도 민족 형성론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없어졌어. 지금은 있는데 전쟁 위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없어질 위기가 있다.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졌다. 그랬을 적에 다시 생성 가능하게 재형성이 가능하냐? 재형성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분명히 답을 대한민국의 민족 형성론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한반도 형성, 민족 형성론,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국가 형태를 이룰 수 있을까? 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적에 지금 형태로 가는 상황에 두고 볼 때, 지금 형태에서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요, 틀림없이 못 이룬다. 불가능하다. 요쪽이요, 이게 어떤 불을 보듯 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지금 현재 민족 형성론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는데 우리가 없었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할 수 있는 형성론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2500년 전에 있던 자리에, 그리고 2500년 전에 쓰던 이름, 그걸 갖고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있었다. 그 근거로 지금 자기들은 생긴 지 지금 70년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전 세계 떵떵거리고 있고 아무도 입을 못 대는 거잖아요. 워낙 확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전쟁 위기가 있는데, 전쟁 위기도 없이 그냥 편안하고 주변에 어느 나라도 우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은 또 이런 이야기가 어불성설이죠. 북한의 핵은 어제도 도발이라 하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도발한 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북한의 도발 때문에 지금 항공모함을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거 구민대 4대에는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쏘면은 그거 막으려고 지금 사드 배치까지 해가지고 우리 국론이 지금 막 흔들흔들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도 지금 해야 되죠. 사드 문제 해결해야 되죠.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죠. 미국, 일본, 북한, 소련, 정신없어요.
정신없다니까. 거기 하나는, 요소 하나는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점이 그래 왔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라가 없는 형성으로 넘어갔다, 이런 붕괴됐다,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어림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불가능하죠. 내봐.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응?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절대 우리는요 형성이 안 된다. 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응? 한반도 민족 형성론 첫 번째 벌써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응? 비교를 하자면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하고 딱 비교해보면 너무 분명하거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연대에서 1945년 연대에서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실제로 70년 지나 보니까 우리는 뿌리 자체가 없는, 너무나 그야말로 잇몸도 없는 늙어버진 5천년의 세월이 자랑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썩어가지고 하나 깨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고, 아니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은 지금 쌩쌩해갖고 전 세계에서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자, 재형성이 가능하다면은 이거죠. 절대 지금 현재는요 불가능해요. 재형성이 가능하길 바라잖아요. 어떤 일이 있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 지켜야 되는 어떤 근거, 그게 바로 재형성이라.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죠. 유관 5000년 역사, 누가 와도 우리는 외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외침을 없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당대예요 지금.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그걸 어떻게 엮어나갔는지 모르지만 당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게 전쟁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불바다 속에 우리가 그야말로 북한에서 좋아하는 불바다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불바다가 될 때 옛날 같으면은 미국도 도망가고 도망갈 나라는 있지만 지금은요 어느 나라에도 대한민국에서 피난 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 세계 정세를 볼 때 대한민국의 이 좋은 땅 이거 외에 다른 데 가서 살만한 나라가 있을까? 옛날에는 못 사니까 아무데나 갔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태들이 우리가 몇 번 봐봤잖아요. 전쟁이 막 한다 할 적에 처음엔 전쟁 난다 하니까 막 미국도 가고 막 비자 내고 했는데 이제는요 전쟁 난다 해도 우리 국민들은 끄떡하네요. 왜냐? 이곳이 워낙 좋은 데 아니까. 근데 이것이 없어질 수가 있다. 어떤 형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진다 하면 전쟁으로서 분명히 뭔가 파괴되고 뭔가 지금 엉망이 될 텐데, 그렇더라도 국가 자체가 존재될지 안 될지 이건 자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프로테이지는 지금 보면 지금 네바는 네바, 어림도 없는데 어쩌면 가능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요 요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능성을 가지고 확률로 해서 나간다면은 아마 이거는 3시그마 이렇게 확률로 가서 갈 때 3시그마 밖에 99.7%거든. 여기가 양쪽에 여기까지가 99.7%란 말이야. 99.7% 그러면은 여기 확률은 0.3%. 0.3%의 확률. 그러면서 이쪽에 0.3%라도 좋은 쪽으로 해야 되니까 0.15, 0.3%에 0.15, 0.15%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단지 0.이라도 0.001이라 좋다 이거지. 0.0001이라 좋다 이거지. 그게 가능하다면 하는 거예요. 가능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족 형성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 국민들이
우리는 붙잡아야 돼. 예? 뭘 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비교해서 2500년도 된다 그러면 우리도 될 수 있겠다. 현재는 내반대 전혀 없는데 어떤 가능성 0.00000 하려고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붙잡아야 돼. 아주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 선거한다고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든든해서 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 거 봐봐요 지금. 정말 어느 사람한테 마음 놓고 맡길 만한 사람이 지금 전 국민들 좀 평균적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투표하는 그 권리 때문에 내가 누구 찍겠다는 되지만요, 어느 누가 맡으면 우리가 정말 참 대한민국이 안정적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와서 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확률을 우리 민족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겠느냐? 두 번째 질문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될 적에 하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형성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한반도 민족은 단일한 민족일까? 이거 단일. 여기서 우리가 접근점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반도가 단일 민족 하는데 단일 민족일까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퀘션 마크를 해봐야 돼요. 왜 우리 민족의 형성론에서 우리는 이다지도 모를까? 5000년의 역사만 자랑하고 있지. 이 민족에 대한 뿌리에 대해서 만약에 흩어져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그 요소는 뭐냐? 여기는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단일 민족이냐 이거예요. 단일 민족이라면 뭔가가 공통적으로 참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흩어져도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단일 민족일까? 비교하자면은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란, 지금까지 학교에서나 이런 데 가르치는 데서는 단일 민족으로 가르치지 단일 민족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도 말 못해요. 여기 우리 민족이, 한반도 민족이 형성이 지금 이렇게 흩어졌을 적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니까 가능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죠. 어떻게 단일 민족이 아니냐부터, 왜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걸 우리 알아야 되죠. 우리 민족의 형성, 첫 번째 큰 구조는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북방계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방계통. 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분명히 구별이 있다. 지금 남북의 전쟁이라 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요렇게 써나보면은, 사실은 이거는요, 단일 민족이 아닌 서로 다른 어떤 뿌리를 가지고 싸움일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개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이다 하고 막 지금 억지로 하면서, 전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이 서로 싸움으로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갈라질 수 가지고 이 한반도로 하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한 이것 자체를 우리는 하나의 국가 형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힘을 찾아야죠. 그래서 북방계통이라 할 때 여기 북방계통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근거라면은 요건 기원전, 우리가 지금 보면 기원전 BC죠.
BC 기원전 30세기 3000년입니다. 30세기 되면 약 3000년이 3000년 이후에 북방에 기존의 토착민이 있었는데 토착민을 밀어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북쪽에서. 그 북쪽에서 3000년 올 때 그때 중국에 영향을 주고 만주 땅 근처에서 흩어졌다. 그래서 중국도 가고 대한민국도 오고 그래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고구려 이름으로 해갖고 고구려 부여하는 이런 어떤 형성이 형성되면서 남쪽으로 쭉 형성되어 왔다. 북쪽에서 있어 남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토착민이 없었느냐? 토착민이 있었다. 그 토착민은 어떻게 형성된지 중국에서부터 일부가 넘어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막 섞여가면서 중국에서 저 서해안 쪽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바다를 건너서 올 수 가지고 계속 오면서 북방 민족의 어떤 북방에서 온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 흐름, 그 혼합되어지는 요소가 있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토착민이 있다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섞여 있으면서 전쟁을 통해서 자꾸 갈라지는 여러 요소 때문에 대한민국도 넘어오는 내용도 많이 있었다. 근데 그런 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 개념은 그게 2000년 동안이에요. 2000년. 우리가 아는 대로 BC 2334년 단군 기원을 해서 남아오는 2334년이 바로 이 3000년을 이야기한 요 연대예요. 분명히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남방계통에 대한 거는 언제냐? 요거는 AD, BC 갈라진 이때 거기 여기서 차이가 한 3000년, 2000년 2000년에서 3000년 사이 간격이 그렇다니 간격이. 요 AD, BC 요거는 1년, 2년 AD 1년, BC 1년 요래 되면 2년 차이가 나는 여기 한 10년 어간 BC 10년, AD 10년 요 어간에 한 20년 어간이 되어지는 요 갈라진 요때 남방계통이다. 요 남방계통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인도에서부터 인도에 어떤 영향이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중국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흘러오는 그 흐름에서 결국 마지막 땅이 되어지는 대한민국에까지 왔던 정착했던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할 때는 고구려가 아닌 이거는 가야죠. 가야국이죠. 요는 고구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전혀 다릅니다. 고구려하고 가야는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고 받아들이지만 가야는 전혀 달라요. 여기서 섞여 오는 거죠. 혼합되어 오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하고 관계되니 가야 시대 때 일본하고 관계돼요. 일본이 계속 가야를 막 싸움하고 이런 요소가 나오거든요. 육가야인가 가는 그 싸움에 일본이 계속 싸움이네요. 그 일본은 BC 2세기죠. 여기보다 더 빠르죠. 한 100년. 요 AD 우리가 BC 그거는 1세기 정도를 보는데 1세기 아닌데 그거는 BC 2세기니까 진시황 때 진시황. 일본에 내려간 사실은 일본으로 간 거는 우리 민족에서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 있는데 BC 2세경에 진시황에 그 있던 부하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동남 동녀 500명이라고 하나요? 그래 500명에 1000명인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의 선단을 이끌어서 정착했던 데가 일본일 것이다 하는 추측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한국에 한반도에 있던 사람이 일본에 가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막 섞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야국 되어질 때는 우리하고 전쟁이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이 아주 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문자가 벌써 중국 문자고 그리고 일본 그때 진시황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언젠가 하면 텔레비전에 그러더라고. 진시황 때 양귀비가 있는데 그 양귀비가 일본에 있다. 그 양귀비가 워낙 나쁜 짓을 해갖고 일본에 그 피신가가 있다.
일본의 양귀비 어떤 그게 있대요. 어떤 추측이냐,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양귀비가 나오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다면은, 진시황 시절에 동남섬녀 간 그 무리 속에, 옛날에는 뭐 그냥 숨어서 가면 얼마나 갈 수 있으니까, 또 그 당시에 중국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루트가 있지 않았겠느냐 가능성을 보는데, 바로 이렇게 일본에 형성되었던 인구들은 그 토착민은 사실은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같죠? 중국하고 별개를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때 AD, BC 이 시대에 남방계통에 가야국의 그 흐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왔느냐, 요런 세 번째 부분이 되겠네요. 자, 요게, 요런 계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째서, 그러면? 어째서? 이런 북방민족이 있고, 남방민족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섞여 되었을까? 그 근거의 제일 첫 번째 근거는 뭐냐? 왜 그 사람들이 이쪽에까지 왔을까? 왜 대한민국에 간 땅이 뭔가 그때 뭐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러네? 안 그러면 뭐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되 아니야말로 참 모든 사람들이 야, 그 파라다이스다, 그 낙원이다, 그래서 왔을까? 지형적인 분명한 위치는 있는데, 지형적인 원인은 있는데, 왜 그래 왔을까? 왜 왔을까? 첫 번째는, 뭐 비슷한 두 번, 북방이나 남방이나 그것을 우리가 비슷하다 볼 수 있는 내용은, 북방도 마찬가지로 남방도 그럴 것이다 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북방과 남방은 차이가 있어요. 북방은 하나의 내용은 분명한 것은 동쪽이라 하는 이 동쪽이 전 세계가 지금은 아메리카에 있어 그렇지만 전 세계 어떤 지도에서 아메리카를 빼고 보면요, 최단 동쪽의 마지막 끝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뜨는 것에 대해서, 태양이 뜨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토테니즘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속신앙 같은, 지금 보면 무속신앙인데, 만약 이런 게 있어서 형성되었고 일반 사람들이 다 태양이 돼서 하나의 신의 어떤 자리를 두고 있을 때에 태양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마지막 자리가 대한민국이라. 요거는 세 번째, 여기서 어째서 왔을까 할 때 북방계통에서의 이 사람들이 오는 근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연결하는 건 목사니까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즉 기역 같은 경우는 북방계통에는 어떤 근거로 볼 때 뭐냐니까,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 10장에서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성경에 보면은 욕단이란 이름이 나오면서 아들이 13명이다. 동쪽이 어디까지 갔다. 거기서 동쪽으로 갔다. 동쪽의 방향이 나와요.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거나, 그 시기가 2333년, 그 시기하고 물리지면서 한 BC 30세기 정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방계통. 남방계통은, 이거는 나움스 1장 15절. 나움스 1장 15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복되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표현에서 근거를 잡는 거예요. 지금 나움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이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되면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갔던 사람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는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바벨론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페르시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인도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도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내용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 즉 전도자 형성이 이스라엘에서
생성이 되면서 자기들도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586년 BC 586년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 나라 망한 것에 대한 이유를 그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거는 나라 이래서 하나의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자꾸 알려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사상이 주변에 싹 틉니다.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자꾸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데 뭘 알리냐? 그때는 문자도 없고 못 하니까 뭐로 알리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가지고 글자 모양을 만들어요. 글자 모양.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가면요, 그 춤을 하는 거예요. 대나무 양쪽에 둘이 잡고 복판에 들어가면서 복판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거 사실은요, 글자 만드는 거예요. 글자. 그래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춤추는 사람이다 나오는 거예요. 춤추는 사람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춤추는 사람이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춤을 추면서 몸짓을 통해서 글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남방에서 나오는 가야국의 첫 가야국 왕이 김수로 왕이 김수로 왕하고, 그럼 김수로 왕만 왔다 가면 되는데, 부인하고 결혼 이야기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잖아. 김씨. 부인이 김의 허씨라고 해요. 김의 허씨. 허황옥이라, 허황옥.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부인의 성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나요? 어디다 뭐 이름 자체는 누가 하냐요? 오래됐는데, 적어도 기원 전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내용인데 왜 허황옥이라 할까? 중국에서도 건너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김수왕도 유대인인지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옥 결혼하는데 이 허씨가 자기 아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는데 아들에게 두 아들인가 이래갖고 성을 바꿔라. 김씨로 하지 말고 허씨로 하라.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가 허씨로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이 허씨라는 게 뭐냐? 허씨. 직업이란 말이에요. 김씨도 직업이고 허씨도 직업이에요. 직업을 나타내는데 허씨라는 허씨가 뭐냐? 이 허자가 말씀원변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요 두 분이 뭐냐? 옆에 여기가 춤이란 뜻, 춤. 춤을 추는 거죠. 언어를 춤으로 나타내는 직업. 오늘날의 전도자예요, 전도자. 허씨가. 아들들 보고, 니는 아버지처럼 국가를 다스리는 일 하지 말고, 전도자 되라. 그 말을 해요. 즉, 전도자라 하는 어떤 직분 때문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동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가야지 하는, 그리고 방향은 동쪽에 마지막 땅 끝까지 가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는 나홈스 1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본다. 여기까지. 어째서? 저도 요래되면은 북방계통도 성경에 있는 어떤 동쪽으로 가야 될 분명한 요소, 요거 보고 남쪽은 남쪽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접근했다 볼 때, 네 번째예요. 대한민국의 도대체 이 인구 형성의 어떤 의미, 왜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어졌을까?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 지금은. 무엇으로 찾아야 될까? 좀 돌립시다. 한번 글을 써봅시다. 이왕 쓴 김에. 첫 번째. 네 번째거든. 네 번째, 어째서라고 했거든. 어째서.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의미. 대한민국이
다시 있어요. 즉 계속 있어야 될 이유. 지금까지 5,000년에 단순히 우리는 단위민족이라고 역사가 5,000년을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의미,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즉 이스라엘의 대체 기능이 있다. 대체 기능.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저 나라를 얻어가고 2,5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나라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그 조금만 정착해도 돼요. 더 이상 다른 나라 영향 안 미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직 하지 못한 일, 나라 이래가지고 2,500년 동안 이뤘기 때문에 그거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야. 그동안 했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종족이 형성된다. 그 내용을 한번 연결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늘 하는 대로 인류의 홍익인간 모델 그 자리가 있어요. 인류 전체 대상으로 전 세계 홍익인간이란 모델, 우리가 자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은 이걸 못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못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맡아나간다 이런 뜻이. 세 번째, 한글, 우리가 쓰는 한글 가지고 한글로 인류 언어 통일, 한글로 인류 언어 통일. 전 세계에서 소리 나는 글자는 대한민국밖에 안 써요. 왜 대한민국이 썼느냐? 이건 앞으로 전 인류의 언어를 한글로 통일시키기 위한 기다.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0.0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붙잡고 다시 모여야 돼. 다시 나라를 세워야 돼. 그때는 오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쉬울까? 여기 쉬울까?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쉬울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당장이 보여요. 이건 어려워. 왜냐하면 아직까지 생각도 안 했고, 이거 지금 전달되려고 하면 한 몇십 년 걸려야 돼. 이거 다 전달되고, 우리 국민들 다 하려고 하면 몇십 년 걸려야 돼. 국가 혼란 상태가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는 과정, 전쟁은 금방이라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온 국민들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나를 모일 수 있다 싶거든.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이 이야기를 듣는 대로 이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즉 뭐하고 비교하면 전쟁보다 어려운, 전쟁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당장에 우리는 흩어질 것 같아. 근데 이거는 흩어지고 나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스라엘이 2,500년 역사를 우리가 딱 붙잡아도 이건 가능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준비.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또 세 가지. 첫 번째, 나라에 대한 정체성으로요. 우리나라의 이 어떤 정체성,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체성으로 통일시켜야 돼요. 통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일본에게도 그렇고 영향을 줘야 되고, 남북이 그렇지만 만주 땅에, 그리고 몽골까지 이게 영향 주고 중국까지 여기 동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그 정체성 통일이야. 두 번째, 미래지향적이래요. 미래지향적.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입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뭐냐면 어떤 미래적이냐면 빌립보서 성경이에요.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걸 우리가요 미래지향적으로 늘 말을 해야 돼. 자꾸 말을 해야 돼.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서로 구원을 해야 돼. 인류 전체 마지막에 인류의 리더 국가다. 미국이 리더가 아니고 우리가 리더다. 미국한테 이걸 주면 안 돼요. 미국은 무기는 앞장설지 못하지만요, 인류의 리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이란 이거는요, 우리 조상 때부터 오래전부터 우리가 말해온 내용인데, 이게 인류 리더에 대한 어떤 그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넘어오거든요. 이걸 우리가요 회복해야 돼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우리 민족의 형성론, 지금은 어림도 없는데 실마리를 던져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준비되면 된다 하는 걸 다 알려줬어요. 이런 내용을 들었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준비를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여기 지금 뒷받쳐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훈련시킨 이 근거가 있고, 그리고 1945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성경을 읽고 수백 번을 읽어도 이것 지도를 못 잡으면은, 헤매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은 이걸 붙잡고 내가 해보겠다 하면요 금방 눈에 들어요. 금방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확 달라지고, 힘이 팡팡 쏟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